아미노산도 근육이 계속 높거나 네. 그냥 근육에 계속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준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준 조준호입니다. 네. 드디어 청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청고마비, 뭐, 많이 먹는 계절이다, 이 얘기죠. 네, 뭐, 날씨도 좋고 이러니까, 이제 뭐, 소풍도 가서 먹기도 하는데, 요즘은 혜성과 같이 떠오른, 이게 뭐, 음식이라고 이렇게 소개드리기도 사실 조금 뭐 하긴 한데요. 탕후루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당뇨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당뇨에 대해 가지고 자율신경이 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나 병의 근본부터 파헤쳐보는 아프지 마쇼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탕후루 하면은 뭐 엄청 달다. 이렇게 뭐 알이 뭐 4개 정도 있는 게 짝대기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뭐 탕후루집 근처에 가면 줄 엄청 길고요.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씩 다 들고 다녀요. 그렇죠. 2개씩 들고 다녀요. 2개씩 들고 다녀요. 그 정도로 애들은 또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만들어도 봤습니다. 집에서요?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까? 네, 만들어도 봤는데 만들어 보면은 확실히 압니다. 굉장한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설탕이? 어차피 제가 정량화는 잘 못하겠지만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탕후루 한 개 보통 블랙 사파이어 이름도 예쁘죠. 이 과일에 있는 게 한 25g에서 27g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뭐 당뇨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단 거를 많이 먹는다고 꼭 당뇨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당뇨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대사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대사질환 그러면 세포가 망가져 가고는 있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당뇨죠. 이 당뇨가 최근에 영국의 이제 대학에서 19개 나라요. 에서 좀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151만 명 정도 연구를 했다고 해요. 30대 때 당뇨가 진단이 됐다. 그러면 보통 이제 기대 수명보다도 또 일반인들보다도 14년 일찍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 자체가 굉장히 이제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물론 뭐 고혈압도 소리 없는 살인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이게 조심하셔야지 되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당뇨병 자체가 왜 이렇게 자율신경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꼭 먹는 것만 조심한다고 그게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걸 오늘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당뇨 그러면 세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당 대사라고 하죠. 당이 이제 포도당을 우리가 이제 몸에서 쓰게 되면 그거를 세포가 다 제대로 사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피와 살이 되게 하거나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데 그걸 잘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당뇨 그럼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서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 대사, 포도당. 일단은 뭐 노출을 줄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 몸을 좀 기계론적으로 보면 내가 필요한 게 들어와서 사용이 되면 나머지는 배출하고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항상성 유지.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거는 찾아서 먹으려고 할 거고 내가 먹었는데 넘치는 거는 알아서 빼야 되고 대사 자체도 알아서 돌리고 알아서 소모를 시키는 게 항상성인데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많이 먹으면 실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소금을 많이 먹어도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당을 많이 먹어도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항상성이 깨진 거죠. 근데 그 항상성이 깨지면서 당대사만 깨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항상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심폐, 장간, 소변, 대변, 호르몬, 수면, 면역, 체온, 처진 조절, 뭐 예를 들면 회복력까지 다 망가뜨려지면서 결국에 그런 일들이 대사 쪽으로 보면 비만, 당뇨, 고지혈증, 더 나아가서는 암, 뭐 그래서 또 다른 쪽으로 가면 뭐 면역계 이상 아니면 또 호르몬 대사 이상 이렇게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이게 조금 뭐 당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모든 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그러면 이 항상성을 방해하는 더 큰 요소들은 없겠느냐?
자, 당을 줄이는 게 좋겠지만 당을 다 줄일 수가 없다면 우리가 항상성을 나쁘게 만드는 다른 요소들을 찾아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내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상으로 만드는 거는 신경이 하고 있고요. 네. 그 신경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율신경이고 네. 그래서 자율신경이 이상이 있고 특히 자율신경 이상 중에서도 교감신경이 항진이 된 형태를 우리가 문제를 삼아보면 여기서 치료나 어떤 회복의 힌트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대사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네. 세포가 대사를 못하는 그런 병이다. 네. 이런 이야기, 이제 긴 이야기를 네.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대사질환 이렇게 단어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네. 대사질환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혈액순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라는 것을 자율신경이 조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신경의 문제가 관여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혈액에는 좋은 게 많아야 되고 또 나쁜 건 좀 적어야지 되고 네. 뭐 좋은 게 엄청 많아도 이것도 문제예요. 네. 나쁜 게 엄청 거의 없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문제고 네. 그래서 적당량 나쁜 게 있고 적당히 좋은 게 있고 이게 이제 잘 되어야지 되는데 그게 우리가 먹는 걸로 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죠? 결국 뭐 장에서 소화 흡수 시켜가지고 결국 내 몸에 흡수가 돼서 쓸 건 쓰고 버릴 건 버리고 네. 이게 이제 다 자연스럽게 돼야지 결국은 어느 정도 좋은 거, 어느 정도 나쁜 거 이걸 이제 가지게 이제 된다는 건데 여기에 곳곳이 다 자율신경이 관여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당뇨에서도 자율신경이 관여가 된다. 많이 조금 더 넓게 본다면 뭐 고혈압, 비만, 뭐 고지혈증 여기에도 전부 다 세포 대사 질환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관여가 된다. 그럼 이게 자율신경이라는 걸 좀 이해를 좀 더 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율신경 이게 도대체 뭐 아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자 우리 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 뭐 폐, 장, 뭐 간, 소변, 대변, 뭐 호르몬, 뭐 수면 이렇게 보면 각각의 다른 기관이고 각각의 다른 기능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전선으로 연결이 돼 있고 네. 그 전선을 다 따라가다 보면 어디서 만나냐? 이 두꺼비 집에서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선을 따라가면 두꺼비 집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두꺼비 집이 어디 있냐? 척추에 있어요. 그래서 이 척추 내에 신경의 센터가 있고 그 신경의 센터에서 각각 신경을 내 가지고 전신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자율신경이에요. 그 척추 안에 들어있는 중추신경에서 네. 이렇게 선이 쭉 나가서 전부 이제 혈액순환을 조율하고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고 대사도 알아서 돌리는 거고 배변도 하는 거고 네. 소화도 하는 거고 네. 호르몬도 돌린다. 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척추라는 두꺼비 집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전선에 가는 정보들의 문제가 생기겠죠? 완전 문제가 생기죠. 네. 뭐 그렇게 하나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심폐장관, 소변, 대변, 호르몬, 수면, 면역, 체온 조절, 체중 조절이 점점점 안 되게 되면서 삐걱거리게 되겠죠? 결국에 증상들이 이제 하나씩 튀어나와요. 네. 그렇죠. 그게 시간이 지나고 반복이 되고 또 다른 문제들이 쌓이면 결국 이제 질병명이라는 꼬리표를 받게 되는데 치료는 대부분 자 당뇨가 왔어 뭐예요? 당뇨 약만 먹었죠. 네. 근데 시작은 어디서 됐어요? 두꺼비 집이 망가지면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네. 척추는 누가 약 먹은다고 척추가 좋아집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한 60대, 70대 되면 약이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뭐 10개, 15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맞아요. 조금 지나면 당뇨였다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고혈압, 이제 심근경색 왔다가 뇌졸중 잠깐 거쳐갔는데 아프지 뭐 이렇게 되면서 약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용량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문제들을 모두 총괄하고 있는 자율신경계 그 자율신경계의 두꺼비 집인 근골격계 중에 척추 이런 관점들이 조금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보통 뭐 이게 뭐 다른 대사 질환 중에서 지금 당뇨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당뇨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일 첫 번째는 뭐 유전이다 이래 유전. 네. 네. 엄마가 당뇨니까 너 당뇨야. 네. 뭐 아빠가 당뇨니까 너 조심해야 돼. 네. 이렇게 하는 유전. 그 다음에 뚱뚱한 거 이게 이제 뭐 당 대사가 안 되면 네. 결국은 어디엔가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소변으로 나가는 순간 당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소변으로 보내지는 않고 어디인가 저장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뚱뚱해지는 거죠. 지방이 자꾸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게 문제다. 네. 영양이 문제다. 그 다음에 환경적인 뭐 중금속부터 시작해서 뭐 유해 환경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다. 그래서 유전, 비만, 영양, 환경 뭐 이런 게 사실 주요 요인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이제 열심히 해결을 하려고 해도 유전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내가 먹는 걸 좀 고친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게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뚱뚱한 거는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입니다. 이게 또 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인데, 어려운 것에 도전을 해서 내가 당뇨를 교정해 보겠다, 이게 사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분들은 한 발 그 뒤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 이게 자율신경의 이상을 꼭 확인해 봐야 된다. 자율신경 이상이 있으면 유전적으로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포가 망가지고 뚱뚱해질 수 있고, 먹는 게 이상하게 땡기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뭔가 지저분한 것이 들어와도 제대로 배출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뭐 탕후루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어리면 어릴수록 당이 더 많이 땡기거든요. 뭐 물론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이 땡긴다는 것 자체는 일단 우리가 제일 고려를 해야 되는 게 탈수예요. 두 번째는 아미노산 결핍입니다. 아미노산? 이건 단백질에서 오는 거 아니야? 단백질 나 고기 많이 먹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소화하기가 가장 어려운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기를 많이 먹는 것과 상관없이 소화가 잘 안 되고 거기에서 아미노산을 잘 뽑아내지를 못하면 결국은 내 몸이 쓸 수 있는 아미노산은 부족해지고 단백질 양 자체가 이제 부족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탈수와 아미노산 결핍을 해결해야 내가 빵순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탄수화물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의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뭐 내 몸에 물이 남아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아미노산도 근육이 계속 높거나 그냥 근육에 계속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율신경이지 않습니까? 꼭 해보시고 내가 혹시 아픈 데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니까 오늘 영상을 보셨던 내용들 몸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